차가운 지하실 공기가 폐를 찌르듯 파고들었다. 대기업 회장 김만철은 또다시 계단을 내려갔다. 매일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오후 6시 정각 지하실 불빛이 켜지자 아들의 유품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리정돈된 책상, 먼지 하나 없는 의자, 마치 주인이 곧 돌아올 것처럼 완벽하게 보존된 공간이었다. 만철은 천천히 아들의 의자에 앉았다. 손끝으로 차가운 책상을 쓰다듬었다.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만진 바로 그 자리였다. 서재 한편에 놓인 위스키 병이 눈에 들어왔다. 만철은 잔을 들어 술을 따랐다. 떨리는 손으로 잔을 입에 댔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독한 술이 가슴을 태웠다. 민준아.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왜 아빠를 두고 먼저 갔니? 왜 그렇게 갑자기? 1년 전 그 교통사고, 빗길에서 미끄러진 차량.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30년 동안 쌓아올린 사업도 의미가 없어졌다. 아들 없는 회사가 무슨 소용인가? 만철은 아들의 사진을 바라봤다. 대학교 졸업식 날 찍었던 사진이었다. 활짝 웃고 있는 민준이. 모습이 너무나 생생했다. 마치 지금이라도 액자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다. 아빠 걱정 마세요. 회사 잘 물려받을게요. 그때 민준이가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헛된 꿈이 되어버렸다. 후계자는 사라졌고 만철은 혼자 남겨졌다. 거대한 빈집에서 홀로 술을 마시며 아들을 그리워하는 늙은 아버지로 만철은 위스키 잔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흘리는 눈물이었다. 민준아,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알겠니? 만철의 목소리가 지하실에 울려 퍼졌다.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때였다. 위층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만철은 고개를 들었다. 집에는 자신밖에 없을 텐데 가정부는 이미 퇴근했고 경비원도 대문 밖에서만 근무한다.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발걸음 소리였다.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 만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누구지? 만철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혹시 도둑인가? 아니면 회사 관련 문제로 찾아온 누군가인가?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지하실 입구 근처까지 내려온 것 같았다. 만철은 숨을 죽였다. 심장 소리만 귓가에서 쿵쾅거렸다. 그리고 그 순간 지하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만철의 눈이 커졌다. 문틈새로 작은 그림자가 비쳤다. 아이였다.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작은 아이가 지하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만철과 눈이 마주쳤다. 아이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반가운 표정으로 만철을 바라봤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아저씨. 아이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다. 여기가 제 아빠 방이에요. 만철은 말문이 막혔다. 아빠 방이라고. 이 지하실이 그 아이 아빠의 방이라고.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아이는 문을 더 활짝 열고 지하실 안으로 들어왔다. 익숙한 듯 주위를 둘러봤다. 마치 이곳을 잘 아는 것처럼. 만철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아이가 누구인가? 어떻게 이 집에 들어온 것인가? 그리고 왜 이 지하실을 아빠 방이라고 하는가? 아이는 민준이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작은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만졌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아빠가 여기서 일하곤 했어요. 아이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지하실에 특별한 방이 있다고. 만철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인가? 민준이를 안다는 것인가? 아니면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아이는 계속해서 지하실을 둘러봤다. 서재 한편에 놓인 사진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아빠다. 아이가 민준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제 아빠예요. 만철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이가 민준이 사진을 보고 아빠라고 했다. 이럴 수가 있는가. 민준이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말인가. 그런데 만철은 손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다. 민준이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아이는 여전히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도 민준이와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았다. 눈매나 코 모양이 비슷했다. 만철은 입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었다. 아들이 죽은 지 1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손자라는 아이가 나타났다. 이때 위층에서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어른의 발소리였다. 하이힐 소리가 계단을 따라 내려왔다. 만철과 아이 모두 지하실 입구를 바라봤다. 누군가 이 아이와 함께 온 것 같았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잠시 후 젊은 여자가 지하실 문 앞에 나타났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외모의 여자였다. 여자는 만철을 보더니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하지만 할 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만철은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다.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아이와는 무슨 관계인가? 여자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만철을 똑바로 바라봤다. 눈빛이 진지했다. 제가 이 아이의 엄마입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여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 깊게 숨을 쉬었다. 용기를 내는 것 같았다. 당신의 손자입니다. 만철의 세상이 흔들렸다. 손자라고.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손자라고. 그럼 이 여자는 민준이와 무슨 관계인가? 만철은 여자를 자세히 바라봤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민준이가 사귀던 여자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여자는 만철의 시선을 받으며 계속 말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민준 씨와 저는 그 순간 만철의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민준이가 숨기고 있던 연애, 몰래 만나던 여자, 그리고 아이까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아버지에게 숨겼을까? 만철은 혼란스러웠다. 아이는 여전히 민준이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빠 보고 싶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만철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이 아이도 아빠를 잃었구나. 자신처럼 민준이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만철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정말인가? 이 아이가 민준이. 네. 여자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확실합니다. 지하실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세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준이의 사진만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만철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손자, 전혀 모르던 며느리, 모든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다. 과연 이것이 시작에 불과할까?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만철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위스키 잔을 들었다. 긴긴 밤이 될 것 같았다. 만철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다. 위스키 잔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을 정도였다. 눈앞의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모자의 모습이 어딘지 애처로워 보였다.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자신을 소개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민우예요. 5살입니다. 민우. 만철이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민준이의 민자가 들어간 이름이었다. 우연의 일치일까? 수진은 만철의 표정을 살피며 말을 이어갔다. 민준 씨가 아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자신의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서. 그 말을 들은 순간 만철의 가슴이 철렁했다.
민준이가 정말로 이 아이의 아버지라는 뜻인가? 그런데 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을까? 만철은 민우를 자세히 바라봤다. 이제 보니 정말로 민준이와 닮은 부분이 많았다. 특히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이 그대로였다. 아이는 여전히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만철에게 다가왔다. 전혀 경계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할아버지, 민우가 만철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빠가 할아버지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만철의 목이 메었다. 할아버지라고. 이 아이가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른다. 민준이가 이 아이에게 자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가? 무슨 이야기를 해줬니? 만철이 겨우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할아버지는 아주 큰 회사를 가지고 있다고요. 민우가 천진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아빠를 많이 사랑한다고요. 만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민준이가 이 아이에게 자신을 그렇게 말했다니. 그럼에도 왜 소개시켜주지 않았을까? 수진이 민우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리고 만철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민준 씨와 저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죠. 만철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 그럼 이 여자가 며느리가 될 뻔했다는 말인가? 그리고 민우는 정말 자신의 손자라는 것인가? 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을까? 만철이 중얼거렸다. 왜 나에게 숨겼을까? 수진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민준 씨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실망을 드리고 싶지 않다고.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실망이라니. 만철의 가슴이 아팠다. 손자가 생겼다는데 무슨 실망이란 말인가. 오히려 기뻐 날뛸 일인데. 민준이는 항상 완벽주의였어요. 수진이 계속 말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아버지께 소개해드리려고 했죠. 만철은 아들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시험 성적도 100점이 아니면 보여주지 않았다. 상장도 1등만 받아와야 자랑했다. 그럼 민준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인가? 사랑하는 여자와 아이가 있는데도. 수지는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어갔다. 민준 씨는 더 좋은 집을 구하고 싶어 했어요. 더 안정적인 직장도 찾고 싶어 했고요. 하지만 만철은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손자가 있다면 더없이 기뻤을 것이다. 그런데 민준이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민우가 갑자기 만철이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민준이 어릴 때와 똑같은 느낌이었다. 할아버지 많이 슬프죠? 민우가 순수한 눈으로 만철을 바라봤다. 엄마도 많이 울어요. 아빠 때문에. 만철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이 작은 아이도 아버지의 죽음으로 상처받고 있었구나. 그리고 어머니인 수진도. 수진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아마 이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왜 그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만철이 수진에게 물었다. 민준이가 죽은 후에라도 알려주셨으면. 수진이 고개를 떨구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갑자기 찾아가서 손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리고 민준 씨가 생전에 저희 얘기를 안 하셨다는 건 아버지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으셨던 거겠죠. 만철은 이해했다. 하지만 동시에 답답했다. 민준이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가족이란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는 것인데. 민우는 지하실을 둘러보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것저것 살펴봤다. 아버지가 머물렀던 공간이 신기한 모양이었다. 여기서 아빠가 일했어요. 민우가 책상을 가리키며 말했다. 늦은 밤에도 여기서 공부하고 일했다고.
엄마가 그랬어요. 맞다. 만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이 지하실을 좋아했다. 조용해서 집중이 잘 된다며 밤늦게까지 공부했다. 그런 민준이가 이제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아들인 민우가 여기 있다. 살아있는 민준이의 일부가 바로 여기 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오늘 찾아온 것은 다른 이유도 있어요. 만철이 수진을 바라봤다. 무슨 다른 이유인가? 민준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지하실에 중요한 것들을 숨겨뒀다고. 중요한 것들. 만철의 눈썹이 올라갔다. 이 지하실에 민준이가 뭔가를 숨겨뒀다는 말인가? 그게 뭔지는 정확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수진이 계속 말했다. 다만 아버지께서 알아야 할 것들이라고. 만철은 지하실을 둘러봤다. 민준이가 이곳에 뭔가를 숨겨놨다고. 과연 어디에? 무엇을? 민우가 갑자기 책장 뒤쪽을 가리켰다. 엄마 저기 뭔가 있어요. 아빠가 말했던 그곳 같아요. 수진과 만철이 동시에 그 방향을 바라봤다. 책장 뒤쪽 벽면에 작은 틈이 보였다.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만철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민준이가 과연 거기에 뭔가를 숨겨뒀을까? 그리고 그것이 무엇일까? 수진이 만철을 바라봤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만철은 망설였다. 아들이 숨겨둔 것이라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아들은 없다. 확인하는 것이 맞을까? 민우가 다시 책장 쪽으로 다가갔다. 호기심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아빠의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만철은 결심했다. 민준이가 남긴 것이라면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 혹시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지도 모른다. 만철이 책장 뒤로 가서 벽을 자세히 살펴봤다. 정말로 작은 문 같은 것이 있었다. 손잡이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문을 열어보니 작은 공간이 나타났다. 그 안에는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만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만철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다. 민준이의 글씨였다. 분명히 아들이 자신에게 남긴 편지였다. 봉투를 열자 편지지가 나왔다. 그리고 그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께 만약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만철의 눈이 커졌다. 민준이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던 것인가? 이 편지와 함께 아버지께서 알아야 할 진실들을 숨겨뒀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우리 가족에게 큰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진실인가? 만철의 손이 더욱 떨렸다. 준비가 되시면 이 편지 뒷면에 적힌 장소를 확인해 보세요. 모든 것이 거기 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들 민준 올림. 만철은 편지를 뒤집어 봤다. 거기에는 이 지하실에 다른 장소가 적혀 있었다. 금고의 위치였다. 수진과 민우가 만철을 바라보고 있었다. 둘 다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다. 만철은 편지를 접었다. 민준이가 남긴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것인가?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지하실의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민준이가 숨겨둔 진실, 그것이 무엇이든 가족에게 큰 충격을 줄 거라고 경고했다. 만철은 편지에 적힌 금고의 위치를 확인했다. 서재 구석 바닥에 숨겨져 있다고 했다.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민준이는 왜 이런 것들을 숨겨뒀을까? 만철의 마음이 복잡했다.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다. 손자를 만난 기쁨, 그리고 앞으로 알게 될 진실에 대한 두려움.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떤 내용인가요? 만철은 잠시 망설였다. 이 여자와 아이에게 모든 것을 말해도 될까? 하지만 이들도 민준이와 관련된 사람들이다. 알 권리가 있을 것이다. 민준이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철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더 있다고 하네요. 어디에요? 수진이 물었다. 여기 어딘가에. 만철이 지하실을 둘러봤다. 숨겨진 금고가 있다고 합니다. 세 사람은 모두 지하실 구석구석을 바라봤다. 민준이가 숨겨둔 마지막 비밀을 찾기 위해 과연 그 금고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이들이 운명을 어떻게 바꿀까? 긴장감이 지하실을 가득 메웠다. 만철은 편지에 적힌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서재 구석 바닥, 책장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라고 적혀 있었다. 세 사람은 그곳으로 천천히 이동했다. 민우가 가장 먼저 달려가서 바닥을 들여다봤다. 여기 뭔가 이상해요. 민우가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켰다. 다른 곳과 색깔이 달라요. 정말이었다. 자세히 보니 작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색이 미묘하게 달랐다. 아주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지만 눈에 띄었다. 만철이 무릎을 꿇고 그 부분을 만져봤다. 약간 들뜬 것 같았다. 손톱으로 모서리를 긁자 작은 틈이 보였다. 정말 있군요. 수진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가 이런 것까지 준비해뒀다니. 만철은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들어 올렸다. 바닥판이 떨어져 나오면서 작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전자 비밀번호 금고였다. 6자리 숫자를 입력하는 방식이었다. 만철은 당황했다. 비밀번호가 뭘까? 만철이 중얼거렸다. 민우가 갑자기 손을 들었다. 제 생일이에요. 아빠가 항상 제 생일을 비밀번호로 쓰곤 했어요. 언제가 생일이니? 만철이 물었다. 10월 15일이요. 민우가 대답했다. 101515. 만철은 그 숫자를 입력했다. 101515. 하지만 금고는 열리지 않았다. 다른 조합을 시도해봐야겠다. 수진이 말했다. 혹시 민준 씨 생일은요? 만철은 아들의 생일을 입력했다. 하지만 이것도 맞지 않았다. 그럼 회사 설립일은요? 수진이 다시 제안했다. 만철은 여러 날짜들을 시도해봤다. 자신의 생일, 회사 설립일, 민준이 대학 입학일. 하지만 모두 틀렸다. 민우가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다. 아빠가 엄마랑 처음 만난 날도 기억한다고 했어요. 언제였지? 수진이 생각에 잠겼다. 3월 20일이었어요. 3년 전이었죠. 만철은 그 날짜를 입력했다. 03120. 딸깍. 금고가 열렸다. 세 사람 모두 숨을 죽였다. 금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만철의 손이 떨렸다. 금고 안에는 봉투 몇 개와 USB 하나, 그리고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다. 만철이 첫 번째 봉투를 꺼냈다. 겉면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버지께 마이너스 진실. 두 번째 봉투에는 수진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세 번째 봉투에는 민우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네 번째 봉투, 거기에는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다. 모든 사람에게 마이너스 유언장. 만철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유언장이라고. 민준이가 유언장을 써뒀다는 말인가? 그럼 정말로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던 것인가? USB도 있네요. 수진이 말했다. 이것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데. 만철은 자신 앞으로 온 봉투를 먼저 열었다. 안에는 편지가 여러 장 들어있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쳐봤다. 민준이의 글씨였다. 아버지께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저는 매우 두렵습니다. 누군가 저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철의 눈이 커졌다. 누군가 민준이를 노렸다는 말인가? 그럼 그 교통사고가 지난 한 달 동안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도 누군가 제 뒤를 캐는 것 같고. 만철은 편지를 읽으며 소름이 돋았다. 민준이가 위험을 느끼고 있었구나. 아버지, 저는 회사에서 부정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고위 임원들이 연루된 큰 사건입니다. 부정한 일. 만철의 머리가 복잡해졌다. 자신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인가?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모두 USB에 저장해뒀습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민준이가 수집한 증거들, 그것이 USB에 들어있다는 말인가? 과연 무엇을 발견했을까? 아버지께서 믿고 맡기신 회사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철은 편지를 읽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회사에서 부정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들이 위험에 처했다니.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수진과 민우를 지켜주세요. 이들이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만철은 수진과 민우를 바라봤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더 좋은 아들이 되지 못해서. 하지만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만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준이가 얼마나 고민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사랑합니다. 아들 민준. 편지가 끝났다. 만철은 편지를 접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떤 내용인가요? 만철은 잠시 망설였다. 이 내용을 말해도 될까? 하지만 수진도 알아야 할 것 같았다. 민준이가 회사에서 부정한 일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만철이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고.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그 교통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만철이 고개를 흔들었다. 하지만 민준이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네요. 민우가 엄마의 손을 꽉 잡았다.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았다. USB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만철이 말했다. 민준이가 수집한 증거들이 들어있다고 하니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나요? 만철은 지하실 한 구석에 있는 컴퓨터를 가리켰다. 민준이가 사용하던 것이었다. 아직 그대로 뒀다. 컴퓨터를 켜고 USB를 꽂았다. 화면에 여러 폴더가 나타났다. 회계부정, 뇌물수수, 자금 세탁. 만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었다. 민준이가 이런 것들을 발견했구나. 첫 번째 폴더를 열어봤다. 회계장부와 은행거래 내역들이 들어있었다. 회사의 돈이 이상한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럴 수가. 만철이 중얼거렸다. 이런 일이 내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니. 두 번째 폴더에는 녹음 파일들이 있었다. 고위 임원들이 뇌물을 주고받는 대화였다. 만철은 분노로 떨렸다. 자신이 믿고 맡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세 번째 폴더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자금 세탁 관련 자료들,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방법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수진이 화면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었던 건가요? 만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가 거짓말할 리 없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마지막 폴더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폴더 이름이 위협이었다. 그 안에는 민준이가 받은 협박 전화 녹음과 이상한 사진들이 있었다. 누군가 민준이를 미행한 사진들이었다. 회사에서 나오는 모습,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 심지어 수진과 만나는 모습까지. 수진이 자신이 나온 사진을 보고 소스라쳤다. 이런 사진들이 왜 있는 거죠? 누군가 민준이와 당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철이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 그것은 민준이가 받은 협박 전화 녹음이었다. 만철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민준 씨 그만두세요. 더 이상 파고들면 당신과 가족이 위험합니다. 민준이의 목소리도 들렸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런 부정은 용납할 수 없어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말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녹음이 끝났다. 지하실은 조용해졌다. 세 사람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다.
민준이가 정말로 위협을 받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만철의 마음이 무거웠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민준 씨가 죽은 것이 정말로 사고가 아니라는 말인가요? 만철은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상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민우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를 나쁜 사람들이 해친 거예요. 수진이 민우를 안으며 달랬다. 하지만 자신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만철은 주먹을 꽉 쥐었다. 아들을 죽인 자들을 반드시 찾아내겠다. 그리고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하지만 그 전에 다른 봉투들도 확인해 봐야 했다. 민준이가 남긴 다른 메시지들, 그리고 유언장까지. 과연 그 안에는 또 어떤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을까? 민준이는 과연 무엇을 더 알고 있었을까? 만철은 두 번째 봉투에 손을 뻗었다. 수진에게라고 적힌 봉투였다. 이것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철이 수진에게 봉투를 건네주며 말했다. 민준이가 당신에게 남긴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과연 그 안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 그리고 유언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민준이의 마지막 의지는 무엇이었을까? 지하실의 분위기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진실이 드러날수록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과연 이들은 이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민준이의 원수를 갚을 수 있을까? 긴 밤이 계속되고 있었다. 수진이 자신의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뜯어지지도 않았다. 만철과 민우가 지켜보는 가운데 편지를 꺼냈다. 수진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더 이상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요.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민준이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민우를 사랑합니다. 당신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수진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민준이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하지만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 관한 것입니다. 수진이 편지를 읽으며 고개를 들었다. 무슨 비밀인가? 아버지의 회사에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모르고 계세요. 고위 임원들이 숨기고 있거든요. 만철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정말로 자신만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증거를 모았지만 그들이 알아차렸습니다. 이미 위협을 받고 있어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이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절대로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아버지와 함께 하세요. 그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이 만철을 바라봤다. 민준이가 아버지를 믿고 있었구나.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집에는 숨겨진 재산이 있습니다. 내가 모르게 아버지가 따로 모아두신 것들이요. 만철의 눈썹이 올라갔다. 숨겨진 재산이라니. 그 재산의 위치를 알아냈어요. 이 지하실 어딘가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확인해뒀어요. 수진과 만철이 서로를 바라봤다.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것인가.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회사 사람들이. 만철은 소름이 돋았다. 회사 임원들이 자신의 재산까지 노리고 있다는 말인가. 당신과 민우를 지켜주세요. 이것이 내 마지막 부탁입니다. 사랑해요. 편지가 끝났다. 수지는 편지를 가슴에 꽉 안고 울었다. 민준이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민우가 엄마에게 다가가 등을 토닥여줬다.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엄마의 슬픔을 이해하고 있었다. 만철은 생각에 잠겼다. 민준이가 말한 숨겨진 재산.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노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때 갑자기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만철은 긴장했다. 누가 온 걸까? 이 시간에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인 것 같았다. 그리고 목소리도 들렸다. 회장님 계신가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중요한 용건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만철은 수진과 민우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다. 뭔가 이상했다. 밤늦은 시간에 갑자기 찾아오다니. 회장님,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지하실에 계시는 것 아닙니까? 내려가 보죠. 만철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이들이 자신이 지하실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 게다가 목소리가 낯익었다. 발걸음 소리가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점점 가까워졌다. 만철은 수진과 민우를 자신의 뒤로 숨겼다. 그리고 지하실 문이 열렸다. 들어온 사람을 보고 만철은 경악했다. 회사의 전무인 박상훈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 몇 명의 남자들이 더 있었다. 박상훈은 만철을 보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 여기 계셨군요. 한밤중에 무슨 일로 지하실에서 뭐라고 계시는 겁니까? 만철은 박상훈을 노려봤다. 이 남자가 민준이가 말한 부정을 저지른 사람 중 하나일까? 박상훈의 시선이 수진과 민우에게 향했다. 그리고 바닥에 열려있는 금고를 발견했다. 오, 뭘 찾고 계셨나 보네요. 박상훈이 금고를 가리키며 말했다. 혹시 민준이가 숨겨둔 그것들 말입니까? 만철은 충격을 받았다. 박상훈이 민준이의 증거 수집을 알고 있다는 말인가? 놀라셨나요? 박상훈이 웃으며 말했다. 저희가 모르는 줄 알았나요? 민준이 놈이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만철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자가 아들을 해쳤구나. 박상훈이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자료들을 모두 가져와. 특히 USB는 절대 놓치지 마. 남자들이 금고 쪽으로 다가왔다. 만철이 앞을 막아섰다. 비켜서세요, 회장님. 박상훈이 차갑게 말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뭐가 끝났다는 거냐? 만철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내 아들을 죽인 것도 당신들 짓인가? 박상훈이 씩 웃었다. 아들이라고 하시네요. 그 배신자를 말입니까? 만철은 주먹을 꽉 쥐었다. 배신자라니. 민준이가 무슨 배신을 했다는 것인가? 회사의 기밀을 팔려고 했습니다. 박상훈이 거짓말을 했다. 경쟁사에 넘기려고 자료를 빼돌렸어요. 거짓말하지 마. 만철이 소리쳤다. 민준이는 부정을 고발하려고 한 거다. 증거가 있나요? 박상훈이 비웃었다. 이제 그 자료들만 처리하면 모든 게 깨끗해집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이 민준 씨를 죽였군요. 박상훈이 수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누구십니까? 관계없는 사람은 여기서 나가세요.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야. 만철이 수진을 감쌌다. 내 며느리고 저 아이는 내 손자다. 박상훈의 표정이 변했다. 며느리라고요. 그럼 이 여자가 민준이와 맞다. 만철이 당당하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들이 죽인 내 아들의 유일한 가족이다. 박상훈이 부하들과 눈빛을 주고받았다. 뭔가 계획이 틀어진 것 같은 표정이었다. 이거 곤란하네요. 박상훈이 중얼거렸다. 목격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만철은 소름이 돋았다. 이들이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가? 걱정하지 마세요, 회장님. 박상훈이 음산하게 웃었다. 깨끗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가족끼리 함께 가면 되죠. 수진이 민우를 꽉 안았다. 민우는 무서워서 울고 있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박상훈이 금고에서 유언장 봉투를 발견했다. 이것도 있네요. 민준이 놈이 유언장까지 써뒀군요. 박상훈이 봉투를 뜯어보려고 했다. 그 순간 만철이 달려들어 박상훈의 손을 쳤다. 건드리지 마. 만철이 소리쳤다. 그건 내 아들의 유언장이다. 박상훈이 비틀거리며 화를 냈다. 감히 저한테 잡아. 부하들이 만철을 붙잡으려고 달려들었다. 만철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하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다. 그때 수진이 민우에게 속삭였다.
위로 올라가서 숨어 있어. 경찰에게 신고해. 하지만 민우는 엄마를 두고 갈 수 없다고 울었다. 가야 해. 수진이 민우를 밀어 올렸다. 빨리. 민우는 울면서 계단을 올라갔다. 다행히 부하들은 만철과 씨름하느라 신경 쓰지 못했다. 박상훈이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읽다가 얼굴이 굳어졌다. 이럴 수가. 박상훈이 중얼거렸다. 이런 내용이 있다니. 뭐가 적혀 있는데? 부하 중 하나가 물었다. 박상훈은 유언장을 꽉 쥐었다. 그리고 만철을 노려봤다. 민준이 놈이 모든 걸 알고 있었군요. 무슨 소리냐? 만철이 거칠게 물었다. 회장님의 비밀 계좌까지. 박상훈이 음산하게 웃었다. 그 돈의 출처까지. 만철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의 비밀 계좌라니. 무슨 말인가?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박상훈이 유언장을 흔들었다. 이 모든 부정의 시작이 회장님이었다는 걸 민준이가 알아냈어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만철이 부인했다. 나는 그런 일에 관여한 적 없다. 그런가요? 박상훈이 비웃었다. 그럼 이 계좌는 뭡니까? 해외에 숨겨둔 이 거액은. 박상훈이 유언장에서 계좌번호를 읽어줬다. 만철은 그 번호를 듣고 경악했다. 정말로 자신의 계좌였다. 하지만 그 돈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는 몰랐다. 자신이 만든 계좌가 아니었다. 누군가 당신 명의로 계좌를 만들었어요. 박상훈이 설명했다. 그리고 회사 돈을 빼돌려서 넣어뒀죠.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만철은 충격을 받았다. 누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것인가. 그 누군가가 바로 저희였죠. 박상훈이 인정했다. 회장님을 희생양으로 만들 계획이었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민준 씨가 그걸 알아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박상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제거해야 했죠. 방해가 되니까. 만철의 분노가 폭발했다. 내 아들을 죽였구나. 이 악마들아. 하지만 부하들이 만철을 더욱 꽉 붙잡았다. 도망갈 수 없었다. 이제 유언장도 사라지고 당신들도 사라지면 모든 게 완벽해집니다. 박상훈이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그때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다. 문을 열어라. 박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경찰이 온 것이다. 민우가 신고한 것 같았다. 계획이 틀어졌네요. 박상훈이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빨리 자료들만 가지고 빠져나가자. 부하들이 USB와 서류들을 챙기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포기하고 도망가는 수밖에 없었다. 박상훈이 만철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다. 오늘 일은 잊어버리세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박상훈 일행은 지하실의 비상구를 통해 사라졌다. 만철과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것이다. 경찰들이 지하실로 내려왔다. 민우가 그들을 안내해 온 것이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다. 박상훈 일당과의 전쟁, 그리고 민준이의 복수.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유언장에 숨겨진 진짜 비밀이 남아 있었다. 과연 그 안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바꿀까? 지하실의 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찰들이 지하실을 수색한 후 드디어 조용해졌다. 박상훈 일당은 비상구를 통해 도망쳤지만 수사가 시작될 것이었다. 민우가 엄마 품에 안겨 흐느끼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 너무나 무서운 일을 겪었다. 수진이 민우를 달래며 만철에게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이 다시 올지도 모르는데. 만철은 생각에 잠겼다. 박상훈이 가져가지 못한 유언장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 안에 진짜 비밀이 숨어 있을 것이다. 유언장을 먼저 확인해 봅시다. 만철이 유언장 봉투를 집어들었다. 민준이가 무엇을 남겼는지 봉투를 열자 두껍게 접힌 서류가 나왔다. 정식 유언장 양식이었다. 민준이의 서명과 도장까지 찍혀 있었다.
만철이 유언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유언장. 나 김민주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만약 내가 사고나 질병으로 죽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처분하기를 원한다. 만철의 눈이 유언장에 고정되었다. 민준이가 무엇을 남겼을까? 첫째, 내 개인 재산 일체는 아들 김민우에게 상속한다. 단 민우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어머니 이수진이 관리한다. 둘째, 아버지 김만철 회장의 명의로 개설된 해외 계좌 1억 5천만 달러는 아버지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회사 임원들이 만든 것이다. 만철이 숨을 멈췄다. 정말로 자신 모르게 계좌가 만들어졌다는 말인가? 이 계좌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돈으로 채워졌으며 아버지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한 함정이다. 만철의 손이 떨렸다. 임원들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구나. 셋째, 진짜 횡령의 증거는 이 지하실 벽 안에 숨겨뒀다. 아버지의 서재 뒤쪽 벽면에 또 다른 비밀 공간이 있다. 만철이 고개를 들어 서재 뒤쪽을 바라봤다. 또 다른 비밀 공간이 있다는 것인가? 거기에는 진짜 범인들의 실명과 증거가 모두 들어있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 넷째, 박상훈 전무를 비롯한 임원들은 내 죽음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경계하시기 바란다. 만철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민준이가 자신의 죽음까지 예상하고 이 모든 것을 준비했구나. 다섯째, 만약 내가 죽는다면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반드시 진상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수진이 유언장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 민준이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하지만 끝까지 진실을 밝히려 했구나. 여섯째, 이수진과 김민우를 가족으로 받아주시기 바란다. 이들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더 좋은 아들이 되지 못해서. 하지만 아버지를 사랑한다. 김민준. 2024년 9월 15일. 유언장이 끝났다. 만철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다. 민준이의 마지막 인사였다. 수진도 울고 있었다. 민우는 어른들이 우는 모습을 보며 겁에 질려 있었다. 이제 또 다른 증거를 찾아봐야겠습니다. 만철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민준이가 말한 진짜 비밀 공간을 세 사람은 서재 뒤쪽으로 이동했다. 벽면을 자세히 살펴봤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민우가 벽을 두드려 봤다. 여기 소리가 다르게 나요.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이었다. 그 부분만 소리가 달랐다. 만철이 벽면을 자세히 만져봤다. 아주 작은 버튼 같은 것이 만져졌다. 누르자 벽면이 살짝 열렸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비밀 문이었다. 그 안에는 작은 방이 있었다. 책상과 의자, 그리고 수많은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민준이가 이런 곳까지 만들어뒀다니. 만철이 감탄했다. 책상 위에는 녹음기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쪽지가 있었다. 아버지께서 이곳을 발견하시면 이 녹음기를 재생해 주세요. 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만철이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재생했다.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이 녹음을 듣고 계신다면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네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하지만 어딘지 슬퍼 보였다. 저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회사 임원들이 저를 제거하려 하고 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쌓아 올리신 회사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만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준이가 자신을 위해 그런 위험을 감수했구나. 박상훈 전무와 이사들이 10년 동안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총 300억 원이 넘어요. 그리고 그 돈을 아버지 명의 계좌에 넣어서 아버지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만철은 분노로 떨었다.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니. 저는 이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통화 녹음, 회계 조작 증거, 모든 것이 여기 있어요. 녹음이 잠시 중단됐다. 민준이가 깊은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저는 수진이와 민우를 정말 사랑합니다. 이들을 가족으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죽더라도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녹음기에는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경찰이나 검찰에서만 열 수 있는 암호화된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만철이 녹음기를 자세히 살펴봤다. 정말로 특수 제작된 것 같았다. 이것을 당국에 제출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무고함도 증명될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더 오래 함께 있지 못해서. 녹음이 끝났다. 지하실은 조용해졌다. 민준이의 목소리만 귓가에 맴돌았다. 수진이 흐느끼며 말했다. 민준 씨가 이 모든 것을 혼자 준비했군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만철은 민준이가 남긴 서류들을 살펴봤다. 정말로 완벽한 증거들이었다. 이것만 있으면 박상훈 일당을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였다. 갑자기 지하실 불이 꺼졌다. 정전이 된 것 같았다. 어둠 속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또 누군가 들어온 것이다. 회장님, 아직도 여기 계시는군요. 박상훈의 목소리였다. 경찰들을 따돌리고 다시 돌아온 것이다. 손전등 불빛이 지하실을 비췄다. 박상훈과 부하들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완전히 처리하겠습니다. 박상훈이 음산하게 말했다. 증거도 사람도 모두. 만철이 수진과 민우를 자신의 뒤로 숨겼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지하실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모든 사람이 그 목소리 쪽을 바라봤다. 믿을 수 없었다. 민준이의 목소리였다. 아니다. 녹음된 목소리가 아니었다. 실제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다. 민준이었다. 살아있는 민준이었다.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민준이가 살아있다니. 아빠. 민우가 달려가서 민준이를 안았다. 아빠가 살아있어요. 수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이를 바라봤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민준이가 박상훈을 노려봤다. 놀랐나요, 박전무?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나타나서. 박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럴 수가 없다. 분명히 죽었을 텐데. 죽은 척했을 뿐입니다. 민준이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들의 계획을 모두 알아내기 위해서요. 민준이는 사실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하지만 죽은 척하면서 몰래 증거를 수집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연극이었나요?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미안해요. 민준이가 수진에게 말했다. 당신과 민우를 속여서. 하지만 이것만이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박상훈이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어쨌든 이번에는 확실히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그때 지하실 입구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경찰이다. 모두 손을 들어라. 이번에는 정말 많은 경찰들이 몰려왔다. 민준이가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다. 박상훈과 부하들은 체포되었다. 오랜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민준이가 가족들을 안았다. 이제 정말로 끝났어요. 우리는 안전해졌어요. 만철은 아들을 꽉 안으며 울었다. 다시 살아 돌아온 아들. 그리고 새로운 가족. 지하실의 긴 밤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진짜 결말은 남아 있었다. 과연 모든 것이 정말로 해결된 것일까? 그리고 이 가족에게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마지막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었다. 박상훈과 부하들이 끌려나간 후 지하실에는 평온이 찾아왔다. 경찰들도 수사를 마치고 대부분 철수했다. 만철은 살아 돌아온 아들을 바라보며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다. 정말 꿈이 아닌가. 민준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죄송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속여서. 괜찮다. 만철이 고개를 흔들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수진이 민준이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웠다.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민우는 아빠 품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정말 무서웠어요. 아빠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민준이가 아들을 달랬다. 이제 괜찮아. 아빠가 계속 함께 있을게.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왜 저한테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과 민우의 안전을 위해서였어요. 박상훈 일당이 당신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너무했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다. 장례식까지 치렀는데 매일 밤 울면서 지냈는데 만철이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했다. 1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며 민준이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평생 보상하겠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수진이 민준이의 손을 뿌리쳤다. 지금 당장은 용서할 수 없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가족이 다시 만났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다. 만철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말했다. 이제 회사 문제는 해결될 것 같다. 민준이가 모은 증거들로 박상훈 일당은 모두 처벌받을 거다. 그런데 민준이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아버지 사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만철이 놀라서 물었다. 박상훈은 체포됐잖아. 박상훈은 말단일 뿐입니다. 민준이가 심각하게 말했다. 진짜 배우는 따로 있어요. 진짜 배우. 만철의 가슴이 철렁했다.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민준이가 지하실 깊숙한 곳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벽에서 또 다른 장치를 꺼냈다. 작은 모니터였다. 이것을 보세요. 민준이가 모니터를 켰다. 화면에 CCTV 영상이 나타났다. 언제 찍힌 영상인가? 만철이 물었다. 박상훈이 체포되고 난 후 30분 전입니다. 민준이가 대답했다. 이 지하실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한 사람이 지하실 입구 근처에서 전화하는 모습이 나왔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들렸다.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박상훈이 잡혔어요. 이제 직접 나서야겠습니다. 만철이 그 목소리를 듣고 경악했다. 들어본 적이 있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누구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누구지? 만철이 중얼거렸다. 이 목소리 어디서 들었는데? 민준이가 모니터를 조작했다. 다른 각도의 CCTV 영상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얼굴이 보였다. 만철은 그 얼굴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가장 신뢰하던 사람이었다. 김상무. 만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철호 상무. 맞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김상무가 이 모든 일에 진짜 배우였어요. 김철호는 만철이 20년 동안 가장 믿고 의지했던 부하였다. 회사의 모든 기밀을 알고 있었고 만철의 개인적인 일까지 도맡아 처리했던 사람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만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철호가 나를 배신했다고 20년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준이가 설명했다. 회장님을 제거하고 회사를 차지하려고요. 김철호는 만철의 서명을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었다. 그래서 가짜 계좌를 만들고 회사 돈을 빼돌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박상훈 같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실제 작업을 시켰다. 자신은 뒤에 숨어 있으면서 만철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 이보다 큰 상처가 있을까? 그런데 그때 지하실 입구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내려오는 발소리였다. 김철호가 나타났다. 평상시와 다름없는 정중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다.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철호가 인사했다. 오랫동안 즐거웠어요. 철호야. 만철이 애절하게 불렀다. 왜 이런 짓을 한 거냐?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김철호가 비웃었다. 어떻게 대해주셨다고요?
20년 동안 개처럼 부려먹으면서 나는 너를 아들처럼 여겼는데 만철이 상처받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이여. 김철호가 소리쳤다. 진짜 아들은 따로 있으면서 저는 그냥 부리개였죠. 김철호의 오랜 원한이 터져나왔다. 자신은 평생 충성했지만 회사는 민준이에게 넘어갈 예정이었다. 그것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김철호가 말했다. 박상훈도 제거했고 민준도 이제 진짜로 죽일 차례네요. 김철호가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다. 모든 증인들을 제거할 계획이었다. 민준이가 가족들을 자신의 뒤로 숨겼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다. 하지만 김철호는 실수를 했다. 이 지하실에는 비상통신 장치가 있었다. 민준이가 미리 설치해둔 것이었다. 경찰들이 다시 몰려왔다. 김철호는 포위되었다. 김철호가 절망에 찬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권총을 자신의 머리에 대었다. 이렇게 끝날 줄이야. 김철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만철이 김철호에게 달려들었다. 죽지마 철호야. 아직 늦지 않았어.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였다.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김철호는 결국 체포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진짜 배우까지 모두 잡혔다. 하지만 대가는 너무 컸다. 만철은 주저앉았다.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 아들의 가짜 죽음, 1년 동안의 고통,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회사도 가족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수진이 민우를 데리고 지하실을 나갔다. 민준이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당분간 떨어져 살겠다고. 민준이도 죄책감에 시달렸다. 모든 것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만철은 홀로 지하실에 남았다. 차가운 지하실 공기가 뼈를 파고들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행복한 결말은 없었다. 가족은 흩어졌고 신뢰는 깨졌다. 만철은 아들의 책상에 앉아 위스키를 마셔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깨진 가족의 조각들이 함께였다. 지하실의 등잔불이 깜빡거렸다. 마치 꺼져가는 희망처럼. 그리고 천천히 어둠이 지하실을 감쌌다. 모든 비밀이 밝혀진 후에 남은 것은 상처뿐이었다. 만철의 울음소리만이 지하실에 울려 퍼졌다.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가족의 이야기였다. 진실은 때로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 지하실의 비밀은 모두 드러났지만 가족의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 같았다. 차가운 지하실에서 만철은 생각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모르는 것이 때로는 더 행복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지하실의 문이 천천히 닫혔다. 그리고 영원한 어둠이 내려앉았다.